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쪽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 1강에서 그 데이터 입력하고 셀 서식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직접 계산을 하는 작업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강, 3강, 4강, 5강 총 4강에 걸쳐서 계산 작업 내용들을 좀 다뤄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들, 정말 이건 함수가 아닌 뭐 더하기 빼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3강, 4강, 5강까지 계산 작업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고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09년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기본 함수들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기본 함수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 함수, 뭐 랭크, if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을 열어서 자, 먼저 정찬호부터 이지혜까지 쭉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찬우의 총점은 얼마고 평균은 얼마고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sum 함수 있습니다.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만약에 모르겠으면 는 이거 더하기 이거 마우스로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찍어도 총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쭉 만약에 있다, 계산이 많다, 그러면 일일이 더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sum 함수를 쓰는데 뭐 간단한 것들은 는으로 반드시 는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산은. 자, 여기 셀 정찬호 국어점수 98 더하기 키보드에 더하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각 점수들을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sum 함수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sum. 자, 는 sum sum이 sum 합하다 그런 말입니다. 합하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자,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뭐 더하기 아니라 국어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쭉. 자, 범위만 다시 한번 가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함수 뒤에는 반드시 가로를 열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sum하고 가로를 안 열었어요. 안 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안 나타나 버리죠. 자, 나타나 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함수 뒤에는 가로를 열고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첫 번째 정찬우만 할 거니까 정찬우의 값만 블럭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자, C4부터 E4까지죠. 중간에 이 콜론 있어요. 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쳐주고 자, 그리고 마우스로 자, 왼쪽 버튼 평상시에 마우스 버튼은 이렇게 굵죠. 굵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가느다란 십자가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합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끌어만 주시면 됩니다. 엑셀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 이것쯤이야 뭐 거저 먹기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계, 또 여기에 대한 합계, 여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는, 자, 이거 더하기, 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언제 하고 있냐라는 거죠.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찍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언제 하고 있냐 이거죠. 자, 는, 그래서 sum 가로 열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하면 606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맞나?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까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어에 대한 합계, 여기에는 영어에 대한 합계, 여기에는 수학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는 총점 나누기 슬래시 있죠? 슬래시. 자, 나누기. 자, 몇 개 과목이에요? 3개 과목. 3 이렇게 나눠 주셔도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는 자, 이거에 대한 606에 대한 합계죠. 합계 나누기.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나요? 혹시 잘못 세가지고 6 그래버리면 또 틀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할 수도 있겠고
여기 나와 있는 average 함수가 있습니다. average 함수. average. 자, averag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어에서부터 수학까지. 총점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총점은 국어하고 수학까지만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96점이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자, average라는 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288점 총점을 나누기 3으로 계산을 되고, 자, 또 어떤 경우에는 함수를 지시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이 함수를 반드시 써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도 여기서 마찬가지 average로 구해보겠습니다. average, average. 너 볼링 에버리지 얼마 나오냐 라고 할 때 에버리지, 그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국어들까지 맨 밑에 합계는 포함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버리면 여기까지 평균을 내겠죠. 그래서 점수들에 대한 가로 닫고 평균을 구해라. 자, 그리고 역시 오른쪽으로 채우기 엔드를 합니다. 자,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소수점 한 자리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소수점이 있습니다. 소수점 늘림, 소수점 줄임. 어디에? 홈 탭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홈 탭에 와서. 자, 여기 표시 형식 중에서 소수점 늘림, 소수점 줄임. 한번 늘려볼까요? 자, 소수점 늘렸더니 샵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샵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비가 좁아서, 너비가. 자, 그래서 G열, H열 있죠? G와 H 사이에 마우스를 대고 옆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늘려야 될지 모르겠죠?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자기 너비에 맞춰서 알아서 늘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소수점 자릿수를 없애라, 정수로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너비를 다시 이렇게 또는 넓어졌을 때 더블 클릭하면 자기가 알아서 줄여줍니다. 조금만 더 넓혀야 되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소수점 자릿수를 뭐 한 자리로 만들어라. 그럼 한 자리로 만들면 되겠죠. 두 자리로 만들어라. 너비가 좁아서 이런다는 겁니다. 좀 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소수점 자릿수는 원래대로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혹시 소수점 자릿수가 필요하다면 늘리거나 줄이거나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국어 점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뭐냐? 맥스. 자, 맥스. 자, 는 max 가로 열고 어디서? 국어 점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딱 보니까 정찬우의 국어가 가장 큰 거 같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98. 옆으로 역시 오른쪽으로 채우기 엔드를 하면 99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97점, 여기도 97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최소값은 뭐죠? 최소값은 min. min 가로 열고.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 마우스로 들어가면 범위가 깜빡깜빡거리죠?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냐? 63. 역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스몰 함수, 라지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large. 자, 라지. 라지는 크다라는 말입니다. 크다. 맥스가 아까 크다라고 했죠? 맥스는 무조건 큰 거. 제일 넘버원. 제일 큰 값을 구하는 반면에 라지 값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첫 번째로 큰 값. 그러면 맥스와 같아지는 거죠. 제일 큰 값을 구해라. 그러면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만 잡아도 되고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써주셔도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뒤에 세 번째로 큰 값, 네 번째로 큰 값 또는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라지 함수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몰은 반대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역시 1이라고 하면 민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가장 작은 값.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뭐 정렬을 여기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등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unt라는 함수와 count a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는 count count 가로 열고 범위 내에서
자, 이 범위 내에 숫자가 몇 개 있느냐? 98, 95, 96, 85 몇 개예요? 7개, 7개.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김승현 점수를 지워버리면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즉 범위 내에 숫자가 몇 개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카운트로 이 범위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숫자인가요? 숫자가 아니다. 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0. 개수를 못 센다는 겁니다. 즉 카운트 함수로는 숫자의 개수를만 셀 수 있어요. 숫자의 개수를만. 그럼 문자의 개수를 셀 수는 없느냐? 문자의 개수는 count a라는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count a. 자, 그러면 count a는 문자의 개수, count는 숫자의 개수. 자, 그런데 count a는 숫자도 셉니다. 자, 이렇게 숫자도. 즉 count a는 범위 내의 숫자 문자를 모두 세고 count는 숫자의 개수만을 세는 겁니다. 따라서 숫자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count a를 써도 상관없겠죠. 단 문제에서 지시가 있다면 반드시 그 함수를 써 주셔야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은 쭉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 함수,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나 몇 등이야 라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자, 누가 1등이죠? 291점. 정민우 학생이 1등이 되겠네요. 자, 는 랭크 가로 열고 순위 랭킹 몇 위 그러죠. 순위 뭘로? 총점으로 또는 뭐 평균으로. 자, 평균으로 교수 계산하고 싶다. 즉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국어 점수들만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냐? 영어 점수들만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냐? 수학만 가지고 할 거냐? 총점만 할 거냐? 평균만 할 거냐? 자, 그래서 랭크 함수로 내가 만약에 평균으로 순위를 구하고 싶다면 평균, 총점으로 하고 싶다면 총점, 내가 원하는 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찍고 그 다음에 쉼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288점이 몇 등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 전체 범위를 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F4, F10 자, 첫 번째 찍어준 건 빼고 뒤에 있는 부분에다가 F4, F하고 4를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펑션 키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 F1번부터 F12번까지 펑션 키가 있습니다. 그 중에 F4를 눌러주시면 앞에 달러들이 붙어요. 달러들이 붙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는 2등.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시면 되죠. 자, 얘가 1등이죠. 자, 그런데 2등이 두 명이네. 96, 280, 288.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절대 주소 달러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안 넣어보겠습니다. F4를 이용해서 달러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지 않은 경우 엔터를 쳐버리면 계산되네요. 자, 이건 우선 딜리트. 키보드의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제대로 됐죠? 다시 아래로 채우기 합니다. 얘가 1등이래. 얘도 1등이래. 왜 그래요?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는 얘가 제일 높죠. 또 얘를 보면은 얘 중심으로 이 아래에서 288이 즉 위에 있는 거는 무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밑으로만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애들만 자기 밑으로 있는 사람들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주소를 씌우지 않으면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F4에다 씌워버리면 안 돼요. 뒤에 있는 F4부터. 자, 또 주소가 F4니까 또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평균을 가지고 평균 범위 내에서. 자, 그리고 이 범위를 F4 블럭 안 잡아도 됩니다.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 주소가 달러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줌으로써 다시 채우기 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등이 계산됐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맨 뒤에 우리가 이제 여기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자, 옵션에 0을 넣습니다. 0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위를 구할 때 낮은 값이 1등인가요? 큰 값이 1등인가요? 그렇죠. 큰 값이 1등입니다. 그래서 0을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5초, 12초, 11초, 9초, 8초, 뭐 17초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했어요. 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면 이상이 돼요.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1등이에요?
9초, 8초가 1등이네요. 8초가. 왜? 여기서는 높은 값이 아니라 낮은 값이 1등이 돼야 되겠죠? Do you understand? 낮은 값. 아까는 우리가 높은 값을 기준으로 1등을 구했어요. 높은 값을 기준으로. 자, 그럴 때는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값이 1등. 다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랭크 가로 열고 이 값을 기준으로 쉼표.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주고 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1등이 된다는 거죠? 17. 가장 높은 값이 1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의 경우에는 누가 1등이에요? 8초가 1등이죠. 즉 가장 작은 값이 1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뒤에다가 컴마 1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게 1등이고 가장 큰 게 꼴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큰 값이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옵션 0을 사용한다. 옵션 0을. 그러나 작은 값이 1등이 되려면 자, 옵션 여기 있네요. 옵션 2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반대로 되네요. 옵션 0을 사용한 경우에 큰 값이 1등이 되고 옵션 2를 사용하는 경우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경우? 기록 등에서.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값이 1등. 거꾸로 됐나 이거? 헷갈려 자꾸. 자, 이게 옵션 뭐죠 이게? 옵션 1이죠. 옵션 1. 옵션 1 맞네요. 옵션 1을 넣은 경우에는 자 계속 좀 저도 막 헷갈리려고 그랬어요. 순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똑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 0. 아까 우리가 여기서 옵션 0을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옵션 0을. 자, 옵션 0을 주면은 자, 가장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즉 옵션 0은 큰 값이 자 1등일 때, 큰 값이 1등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역시 생략이 가능하고 자 반대로 아까 여기의 경우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1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 0은 큰 값이 1등일 때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할 때 옵션 0을 씁니다. 자 또는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생략을. 자 생략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구하시오 라고 할 경우 자 오름차순으로 구하시오 할 경우 자 오름차순은 어떤 경우?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1을 쓰는 경우가 되겠죠. 1을.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하시오 그러면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1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림차순으로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큰 값을 1등으로 구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작은 값을 1등으로 계산하시오 라는 의미라는 거. 자 순위는 왜 헷갈리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자녀분들이 뭐 학생들이 또는 공부하고 어머마 나 등수 올랐어 라고 해보세요. 등수가 올랐대요. 등수가 오르면 좋아요? 5등에서 7등으로 등수가 올랐는데 좋아요? 아니죠. 이건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등수는 떨어져야 좋은 겁니다. 등수가 떨어져야 어떻게 해야? 등수가 내려가야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는 내려가야 게 기본이에요. 내려가는 게. 성적이 오르는 게 좋지 등수가 오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자녀분들이 뭐 친구들이라든가 야 나 등수 올랐어 에이 새끼 그래야 되겠죠. 나 등수 올랐어 같이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자 등수는 내려가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 자 그래서 내림차순의 경우에는 0 또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함수의 경우에는 1인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이 내림차순만큼은 거꾸로 간다는 거. 다른 함수와. 자 그래서 혼돈하지 말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절대 주소가 붙는다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고 자 문제를 한번 직접 공부연 1회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먼저 풀 수 있는 것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고율 그 다음에 재고율 보면은 월말 재고량 나누기 전월 재고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월말 재고량 나누기 전월 재고량. 그러면 는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는. 자 월말부터 나옵니다. 월말 재고량 나누기.
그 다음에 전월 재고량 엔터. 그러면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율이라는 건 백분율이죠. 백분율로 계산된 것들은 반드시 여기 퍼센트 값을 눌러서 백분율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량 보겠습니다. 주문량은 재고율이 60% 이상이면 이런 건 if 함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if 함수는 계산하기로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 부분 색깔은 안 칠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 색을 칠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금액 구할 수 있겠죠. 주문 금액은 어떻게? 단가 는으로 계산하고, 는 단가가 여기 있습니다. 단가. 그 다음에 곱하기 키보드에 8번 Shift 8번 눌러도 되고, 오른쪽에 별표 있죠. 자, 단가 곱하기 주문량 여기 있습니다. 주문량이라는 건 뭐 여기가 되겠죠. 전월 주문량이 되겠죠. 전월 주문량.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역시 450만 정도가 나오네요. 450만 원 정도가. 자, 그 다음에 또 비거는 역시 뭐 80% 이상이면 이것도 if 함수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자, 밑에 합계 부분과 평균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합계와 평균을.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라는 거죠. 5번 옆으로 쭉, 6번 옆으로 쭉. 자, 5번은 어디까지인가요? 자, 주문량만 빼놓은 거네요. 주문량만. 자, 먼저 여기다가 는 sum 가로 열고 sum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또 는, 자, 밑에는 average죠. average.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쭉 잡아서 가로 닫고 엔터. 자, 글자 크기가 여기가 좀 더 크죠.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제 제가 글자를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엑셀의 기본값은 한 11포인트 정도가 기본입니다. 11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채우기 핸들 아래로 쭉 가야 되겠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밑으로 쭉.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액 수치에는 통화기호를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의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자, 여기 통화기호를 눌러주시면 천 단위와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비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 형식이 아닌 통화 형식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통화 형식으로. 그러면 너비를 바로 옆에 숫자 붙어서 너비를 작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합계 부분도 옆으로 쭉 채우기 핸들 여기까지. 자, 평균도 여기서 여기까지 쭉 채우기 핸들. 자, 이 부분은 주문량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직 주문량은 계산이 안 됐어요. 주문량은, 자, 주문량의 경우에는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죠. 여기를 우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주문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0이 들어가 있네요. 자, 왜 0, 디바이드 0? 이 부분은 여기에 값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하고 나면 여기도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여기를 지워버린 이유는 여기에 5번이 없어서 여기를 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비율이죠. 비율이니까 역시 백분율을 눌러서 백분율 기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자, 확대가, 화면이 너무 확대돼 버렸어요. 자, 아래쪽에 여기, 자, 쭉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100%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재고율, 주문금액, 자, 여기는 이 부분을 계산하고 나오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9년, 자, 1의 C형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역시, 자, 1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번 역시 if 함수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만 보겠습니다. 2번만. 자, 2번은 생산 총액을 계산하는 거죠. 생산 총액.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색깔은 없애 주셔야 돼요. 자, 는 생산 총액은 어떻게? 생산 단가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단가가 계산이 안 돼서 그렇죠. 생산 단가 자재원가 곱하기 자재원가 더하기 제조원가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임펜은 2,300원, 다이어리는 4,700원, 만년필은 6,900원, 이렇게 각 제품명에 따라서 생산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if 함수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계산이 안 돼서 생산량을 곱할 수도 없고, 수출 단가를, 자, 생산 단가를 더할 수도 없고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빼놓고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하나 못하면 다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if 함수를 해놓고 와서 이해를 풀기로 하고, 자, 3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을 보시면 단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달러에 40원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달러에 40원. 이제 문제를 조금 잘못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원래 문제에는 1470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달러. 자, 여기 보면은 1달러당, 그렇죠? 1달러당. 얼마씩? 뭐 40원이면 40만 계산하면 됩니다. 40원 계산하면 되는데, 자, 1470원. 여기 수정해 놓겠습니다. 1달러에 40원이 아니라 147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1달러에 1470원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분기 곱하기 단가원. 자, 1분기가 여기 있습니다. 1분기 곱하기 단가원을 물어봤어요. 달러가 아니라 단가원 여기 있습니다. 자, 1분기의 단가원입니다. 자, 2분기 역시 2분기는 자, 2분기 곱하기 얼마? 단가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가원. 자, 이렇게 해서 1분기 수출액과 2분기 수출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액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는 1분기 더하기 1분기 수출액 더하기 2분기 수출액입니다. 1분기 수출액 더하기 2분기 수출액. 이렇게 해서 2분기 1분기를 더해서 수출액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과 최대값이 있네요. 평균값과 최대값.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빼놓고 와버렸네요. 평균 최대값. 이 위에 두 개의 행이 있어야 되겠죠. 평균값, 최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빼놓고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행을 삽입해 주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주면 위에 두 줄이 나옵니다. 하나만 블럭을 잡고 하면 한 줄만 나오는데 두 줄을 같이 이렇게 블럭을 잡고 했으니까 위에가 두 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이제 평균값. 자,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행을 또는 삽입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최대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는 max 최대값이 max라고 그랬죠. 최대값이 ma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쭉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채우게 한다는 거죠? 수출액까지. 자, 여기까지 채우게 한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달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모두 다 달러가 적용이 돼 버렸죠. 자, 이럴 때는 이 부분에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만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자, 셀 서식 여기를 자, 다시 원래대로 자, 0으로 그냥 0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달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평균값이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 밑에가 최대값이죠. AVERHE. 자, 함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함수만.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 하고 다시 이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을 통해서 자, 여기를 0으로 또는 뭐 G 표준으로 가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소수점이 나오죠. 소수점이 나오지 않도록 뭐 나중에 또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맥스 최대값은 max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해라.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채우기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달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G 표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평균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통화들, 여기도 글자들을 11포인트로 맞춰볼게요. 자, 11포인트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너비가 좀 접다 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접으면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고 또 이제 통화들도 맞춰줘야 되겠죠. 나중에 통화들도 맞춰주고 소수점 있으면 소수점 뭐 정수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계산 위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래로 채우기 핸들. 자, 그리고 하나씩 채우기 핸들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아래로 쭉 채우기 핸들에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값들을 계산이 완료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래 여기까지였나요? 자, 여기 뭐예요? 1.392 플러스 08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너비가 좁을 때는 샵으로 나오거나 또는 2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치 계산하고 이 부분도 병합을 해주시면 자, 병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다시 한번 병합을 하겠습니다.
병합을 하고 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다 없어졌죠 선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아까 삽입하면서 자 모든 테두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혹시 하다가 잘못됐으면 중간에 이렇게 행을 삽입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소수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에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산 작업 위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계산 작업, 기본 작업, 뭐 랭크 함수는 나오지 않았죠. 랭크 함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잘 혼란스럽지 않게 특히 정리를 잘 해주시고 기본 함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 if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특히 재고율 이런 것들은 백분율을 넣어줄 수 있도록 자 if 함수에 대한 주문량 if 함수에 대한 것들을 아직 처리 못했고 생산 총액 이런 것들도 앞에 자 생산 단가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 생산 단가를 계산한 후에 다음 시간에 if 함수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계산한 후에 이 부분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형까지 우리가 에버리지와 맥스 함수까지 사용을 했고 셀 서식 잘 주의해서 채우기 핸들 할 때 잘 주의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기본 계산 작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if 함수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3강에서 여러분들을 if 함수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